안녕하세요. 닥터닥 성형외과 닥성환 원장입니다. 필러 맞고 싶으면 맞으셔도 됩니다. 저는 필러를 맞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몸에 뭘 넣는다고 불안해하는 분들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점막 전진술. 여러 가지가 있죠. 필러도 있고 요즘에는 보톡스를 맞아서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병원에서 하는 필러 말고 또 밖에서 불법 이물질 같은 걸로도 입술을 많이 키우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입술에 그렇게 뭘 넣는 거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필러를 많이 넣었는데 입이 이렇게 말려있는 사람들은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입꼬리도 잘 꺼내져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점막전진술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필러는 사실은 거의 윗입술 위주거든요. 그래서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넣으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 제 입술로 보면 저는 가운데 부분이 맞으면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바깥 부분도 저는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는 형태라서 맞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잘 나옵니다. 필러로 무관적스러워 하는 분들은 윗입술이 아랫입술을 덮이는 형태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입을 벌렸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입을 다물었을 때는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거죠. 네, 다른 이름으로는 입술 확대술이라고도 불려요. 그런데 생각하시는 그런 큰 수술은 아니고요. 윗입술의 바깥쪽에 보면 피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점막이 있어요. 이 점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점막 전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술 안쪽에는 또 빨간 부분이 아주 많이 있죠. 안에 있는 점막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근육에서 떼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안에서 뭐가 이렇게 밀려 나왔으니까 입술도 같이 꽃이 피듯이 피게 됩니다. 사실은 이 수술은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을 보완해준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수술인데요. 입 안에만 절개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흉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뒤집어서 안에 찾아보면 흉터가 있겠지만 밖에서 보이는 흉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특히 보통은 윗입술이 볼륨이 부족하거나 안으로 좀 말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윗입술을 해드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자세히 보면은 저도 그런데 왼쪽이 더 두껍고 오른쪽이 더 얇아요. 입술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점막 전진술을 할 때는 볼륨을 더 줄 곳, 그 다음에 볼륨을 덜 줄 곳,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러는 어떻게 보면 내 몸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 물질이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점점 많이 들어갈수록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줘요. 비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점막전진술은 쉽게 말해서 말린 입술을 더 꽃이 피듯이 이렇게 활짝 피게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내 거 말고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원하는 모양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은 효과를 한번 내놓으면 계속 유지가 되죠. 필러는 점점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수술이 조금 더 우월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바깥쪽에 있는 여기 빨간 부분하고 안에 있는 빨간 부분은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항상 젖는 부분과 이제 항상 말라있는 빨간 부분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점막이 나오면은 바깥에 있는 마른 점막처럼 성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불편해 하시는 점들은 있는데, 안에 점막을 이렇게 얇게 근육에서 한번 제가 떼야 돼요. 점막에는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술 안에 혀를 대보거나 하면은 그 감각이 느껴지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은 붓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큰 붓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붓기가 확 빠지면서 이제 잔붓기가 남아있게 되는데 사실 일상생활에 크게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걸 먹거나 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식혀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상어 관리는 처음에 실밥이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때는 클렌징을 잘 해주셔야 돼요. 가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절개 부위를 잘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시고 소독을 자주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붓기 레이저 이런 것도 자주 받으시면 물론 좋겠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술한 입술이 조금 더 돌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커브가 생길 거고, 왜냐면 입술이 피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술이 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윗입술의 경우에는 특히 치아를 살짝 더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노출이 어느 정도 있는 분, 그 다음에 입이 안으로 말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입술이 얇아서 고민이신 분, 이런 분들께 하시면 만족도가 되게 좋은 수술입니다. 입술이 얇아서 고민인데 필러 같은 이물질은 내 몸에 넣기 싫고, 그렇다고 겉에 흉터가 보이는 것도 싫은 분들, 그런 분들께 적절합니다. 꼭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은 필러가 더 좋은 솔루션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술이 일단은 나는 노출이 되어 있다, 모든 부분이 다 보인다, 이런 분들은 필러로도 되게 좋은 모양을 소량으로도 잘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분들께는 필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만 보고 나는 수술해야지 라고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필러로 충분하겠구나, 그러면은 필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물질은 절대 싫고 근본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때는 수술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강요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고민에 맞는 정답이 뭔가 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원하셨던 입술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적합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탁탁성형외과의 탁성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